구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85회 전산세무 1급 11번부터 15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매출액 포함해야 되겠죠? 이 매출액은 얘는 지금 포함, 매출액 포함. 안 되네. 매출액은 포함하고 기계장치의 양도액. 얘가 과거에는 그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포함 시켰는데 이제는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죠.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서 기계장치 양도가액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 판매 장려금 수령액. 일명 타 사업장에서 수당을 받은 거죠. 얘도 이제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고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얘는 이제 기존에 이제 복식부기자 의무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제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지만 기존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제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양도소득으로 놔둬요.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과세가 되죠.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얘도 X. 관세 환급금 얘도 총수익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합하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울까?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금 불산이 항목을 묻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얘는 재무회계랑 똑같이 당연히 자본잉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액. 법인세는 경비 처리가 안 되었죠. 경비 처리가 안 된 놈이 다시 환급이 되어서 돌아온 케이스,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해도 얘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 중에서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그러니까 원래는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둘 다 얘는 입금 산입 항목이 맞으나 만약에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다면 만약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하게 된다면 얘는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법이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 원래는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은 이미 평가라고 해서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얘가 만약에 보험법하고 만나게 되면 얘는 입금 항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이죠.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 요게 지금 키워드죠. 종업원의 소유 차량이 이제 업무 수행에 이용이 되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비과세로 분류가 되죠. 2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관련된 급여 육아수당이죠. 얘도 비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얘도 비과세고 얘도 비과세입니다. 3번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최근에 갑자기 직무발명보상금이 좀 나오고 있어요. 세무회계에도 나오고 지금 이제 전산 파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상금.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00만 원까지. 얘도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빠집니다. 5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일반 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 직무 발명 보상금에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것은 인터넷 한번 뒤져보면 예전에 뉴스에서도 그 삼성전자의 초성 검색을 개발한 자가 뭐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해서 법으로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 뭐 그런 뉴스도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장려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인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임원의 상여금과 지금 퇴직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되었다면 그 한도 내의 금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을 꼭 설정해라 라고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1번과 4번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송금 불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냥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 2번.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도 지급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관의 위임 규정? 정관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전액 송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은 전액 송금이 안 돼요. 퇴직금은 몇 배수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게 과거에는 3배수였다가 최근에는 또 2배수까지 줄어들었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3번.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법정 퇴직금이라고 있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퇴직금만큼은 경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상여금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퇴직금은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과세 거래인 것은, 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간주 공급이 가장 잘 나오는 거죠. 간주 공급은 과세 거래인 거죠. 이제 과세 거래. 현재 문제에서는 간주 공급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자, 면, 비, 판, 개, 사, 폐, 이렇게 해서 자가 공급, 면세 사업 전용,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요 이야기는 아니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한은 과세 거래다. 그 외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과세 거래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다수라고 할게요. 다수 과세 거래고, 과세 거래가 아닌 것은 보통 수업은 여기서 끝나요. 간주 공급 과세 거래에서 끝나고, 조금 더 진행을 한다면 과세 거래가 아닌 것 해서 담사 조공 국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조 콩국수, 다음에 사조 콩국수. 좀 안 맞습니다, 맞죠? 담보의 제공, 사업의 포괄 양수도, 조세의 물납, 여기 나오죠. 이게 뭐지? 공매 및 경매, 국외 반출, 원재료, 수용. 근데 여기는 다 강제입니다. 강제 수용, 강제 공매 및 경매, 뭐 이런 말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1번은 과세 거래가 아닌 것을 들어요. 답은 아니죠. 상품권은
얘는 자체가 현금이죠. 현금은 과세 거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보 목적이죠. 여기 담보이죠, 담보. 담보의 제공.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거래이고, 얘는 또 파는 거죠. 파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 거래로 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이죠. 구입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이다. 그 단어 때문에 4번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